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층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마치 잘 꾸며진 박물관 같았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가구들은 저마다의 가치를 뽐내며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공간에는 사람의 옹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윤아는 이 집의 안주인이자 이 차가운 완벽함의 일부였다. 그녀는 넓은 원목 테이블 끝에 앉아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은은한 스탠드 불빛이 그녀의 하얀 얼굴과 날렵한 콧날, 굳게 닫힌 입술을 비추었다. 겉보기에는 남편의 회사인 진성건설의 분기별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평범한 아내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확인을 넘어선 예리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남편 강지훈은 그녀가 결혼 후 이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았지만 사실 진성건설의 모든 중요한 재무 결정과 위기관리의 배후에는 윤아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모든 숫자는 제자리에 있었고 그래프는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윤아의 미간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다. 몇 주 전부터 그녀의 감각을 자극하던 작은 불일치, 설명되지 않는 비용 지출 항목이 계속해서 눈에 밟혔다. 컨설팅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거액이 특정 법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법인의 이름은 생소했고 이전 거래 내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훈에게 몇 번인가 넌지시 물어보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새로 계약한 유능한 컨설팅 회사라며 말을 돌렸다. 그의 태연한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하지만 윤아는 단순한 직감을 넘어선 전문가의 촉으로 그 이면에 무언가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시스템에 몰래 심어둔 백도어를 통해 접근 권한을 한 단계 높였다. 화면 위로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윤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회계 프로그램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을 교묘한 자금 세탁의 흔적이었다. 몇 시간에 걸친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 유령 회사의 실체에 한 걸음 다가섰다.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고 그 법인 계좌의 돈은 다시 여러 차례의 세탁을 거쳐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최종 목적지는 한남동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라브리아의 구매 자금이었다. 윤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 아파트는 진성건설의 자산 목록에도 그들 부부의 개인 자산 목록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심장이 불길한 예감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감정에 휩쓸리기에는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아파트의 소유주 정보가 화면에 떠올랐다. 소유주는 강지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윤아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소유주 정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관리비 납부 내역과 입주자 전용 커뮤니티 서비스 신청자 명단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녀는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을 발견했다. 한유라. 태양그룹 한 회장의 막내딸이자 사교계의 유명 인사였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다. 화면 속 한유라라는 세 글자가 검은 잉크처럼 번져 그녀의 의식을 잠식했다. 지훈과 유라가 함께 있는 모습이 파파라치 컷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사교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지훈이 유라를 소개하며 오랜 동생이라고 말했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그들의 미소 눈빛 스치듯 닿았던 손길. 그 모든 것이 기만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한 감정이 온몸을 휩쓸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과 신뢰, 그리고 진성건설을 위해 바쳤던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이 회사를 위해 밤을 새워 일했고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기꺼이 지웠다. 그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었던가.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지만 유나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뜨거운 분노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으며 그녀의 머릿속을 명료하게 만들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남편의 외도 회삿돈 횡령, 그리고 자신을 향한 완벽한 기만.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유용한 도구이자 장식품으로 여겼을 뿐이다. 그리고 그 가치가 다했다고 생각했을 때 가차없이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 한 것이다. 그녀는 노트북을 조용히 덮었다. 탁 하는 작은 소리가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울고불고 매달리며 그의 자비를 구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강지훈과 한유라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대를 적으로 돌렸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수많은 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불빛 중 하나는 그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비밀의 보금자리일 터였다. 그녀는 그 풍경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향해 정돈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생존이자 정의 구현이었다. 자신의 것을 되찾고 그들의 세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 계획은 조용해야 한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흔적도 없이. 그녀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아내의 가면을 쓴 채 그의 숨통을 조여올 비수를 갈고 닦을 것이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발밑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이기를 바랐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능력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이 계획에 쏟아부을 작정이었다. 그녀는 완벽한 아내였다. 그리고 이제 완벽한 파괴자가 될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섬뜩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종언이자 앞으로 펼쳐질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윤아가 아니었다. 이름 없는 복수의 화신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서재로 향했다. 이제부터 그녀의 밤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다. 완전히 새로운 보안 시스템과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그녀는 첫 번째 단계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자산을 해외의 안전한 계좌로 분산시키는 것부터.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강지훈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른 여자의 품에서 달콤한 꿈을 꾸고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제국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의 손에 의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유나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냉정하고 치명적인 목적을 담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도시를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강지훈.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여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심판을 준비하는 자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서 거대한 설계도로 펼쳐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설계도를 현실로 옮기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우선 자신의 금융자산 목록을 정리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 부모님께 물려받은 부동산, 그리고 개인적으로 투자해온 미술품까지.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신의 소유임이 증명되는 것들을 하나씩 분류했다. 이 자산들은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반이자 지훈의 제국을 무너뜨릴 전쟁 자금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최고의 변호사에게 익명으로 연락해 법률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습관, 그의 약점, 그의 비밀까지도. 그는 언제나 자신만만했고 유나를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착각했다. 바로 그 오만함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유나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녀는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저 바람의 방향을 살짝 바꾸어 그가 일으킨 폭풍이 그 자신에게 되돌아가도록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한율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의 공주님으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자란 여자.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 수많은 스캔들, 그리고 그녀의 집안이 감추고 싶어하는 약점들. 한유라는 지훈에게 달콤한 독이었고 그 독을 이용하는 것 또한 계획의 일부였다.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그 신뢰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유나의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다. 슬픔과 배신감은 이미 차가운 결의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몇 달간 철저하게 이중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낮에는 여전히 상냥하고 현명한 아내로, 밤에는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설계자로. 그것은 고독하고 힘든 싸움이 될 테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 진성건설 강 대표의 아내, 내조의 여왕.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서윤아로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더 강하고 더 독립적이며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존재로. 이 모든 계획은 단순히 그를 떠나기 위함이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새벽의 여명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유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가 온몸에 넘치는 듯 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하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약속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그날 아침 지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유나는 평소와 똑같은 미소로 그를 맞았다. 밤새 바빴나 봐요. 피곤해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차가움이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피곤하다며 침실로 향했다. 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비극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될 것이라고 속삭이면서 강지훈이 아침 일찍 집을 나서자마자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따스한 아내의 공간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계산만이 존재하는 전략 사령부로 변모했다. 서윤아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오직 자신만이 아는 보안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개인 서버를 가동시켰다. 이 서버는 그녀가 진성건설의 그림자 재무이사 역할을 하며 만들어낸 심장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었다. 이제 그녀는
강지훈과 한유라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지, 진성건설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사유화했는지 그 뿌리까지 파헤쳐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화면에는 일반적인 회계 장부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숨겨진 데이터의 흐름이 시각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남동 아파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수록 거대한 부패의 악취가 진동했다. 강지훈은 회사의 돈을 자신의 개인 비자금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존재하지도 않는 해외 자재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거액을 빼돌렸고, 유령 직원의 급여를 책정해 현금화했으며, 심지어는 하청업체와의 계약금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었다. 그 모든 돈은 한유라의 발치에 받쳐졌다. 유나는 한유라의 SNS 계정을 통해 그녀가 최근 몇 달간 과시했던 사치품 목록을 확인했다. 이탈리아산 한정판 스포츠카 스위스 경매에서 낙찰받은 다이아몬드 시계 남태평양의 작은 섬을 통째로 빌려 열었던 프라이빗 파티. 이 모든 것들의 자금 출처가 진성건설의 검은 돈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는 회사의 피를 빨아먹으며 연인에게 환심을 샀고, 그녀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것을 즐겼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유나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 모든 기록들은 그저 증거일 뿐이었다. 그녀는 모든 거래 내역 송금 기록 위조된 계약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보안 서버에 백업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가 변명의 여지조차 찾지 못하도록 완벽한 증거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태양그룹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강지훈의 횡령 자금 중 일부는 태양그룹의 비자금 조성에도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한유라의 아버지인 한 회장은 강지훈의 능력을 시험하며 동시에 그를 자신들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하수인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유나의 계획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했다. 상대는 이제 강지훈 하나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 집단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태양그룹까지 엮여 들어간다면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기업 비리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이 될 것이고, 그 폭풍의 중심에서 강지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녀는 더더욱 신중하고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수 있었다. 본격적인 탈출 준비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완벽하게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는 서윤아라는 존재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완전히 사라져야 했다. 그녀는 다크웹을 통해 신분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최고의 전문가에게 접촉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어설픈 위조 신분증이 아니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을 창조해내는 것이었다. 합법적인 출생기록 사회보장번호, 그리고 깨끗한 금융기록을 가진 완벽한 유령 신분. 거래는 수십 개의 노드를 거치는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졌고, 대금은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로 지불되었다. 몇 주 후 그녀는 엘리나 김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최근 한국으로 돌아온 자산가의 모습이었다. 새로운 신분으로 그녀는 스위스의 비밀 계좌를 개설했고 캐나다의 은행에도 계좌를 만들었다. 이제 그녀의 자산을 옮길 안전한 금고가 마련된 것이다. 다음 단계는 자신의 합법적인 자산을 강지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일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개인적으로 투자해왔던 비상장 주식과 미술품들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시장에 의심을 사지 않도록 그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자산을 조금씩 분할 매각했다. 그녀는 금융 전문가들에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싶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고 아무도 그녀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두 개의 삶을 사는 것 같았다. 낮에는 강지훈의 완벽한 아내로서 사교 모임에 참석하고 집안을 돌보며 그의 성공을 내조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그가 집을 비우는 순간 그녀는 냉혹한 전략가로 변신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계산되었고 모든 미소와 친절한 말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위력이 이토록 뛰어난 줄 처음 알았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는 유나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며 말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 그의 위선적인 말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유나는 감격한 표정을 지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고마워요, 여보. 그녀는 그의 등을 감싸 안으며 그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언젠가 저 심장이 절망으로 차갑게 식어갈 순간을 상상하며 그녀의 조사는 한유라에게까지 뻗어나갔다. 유나는 흥신소를 고용해 한유라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물론 철저히 익명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의뢰했다. 곧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보고서가 도착했다. 한유라는 강지훈 외에도 여러 명의 남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마약 투약 의혹까지 있었다. 그녀는 그저 철없는 부잣집 딸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이 정보는 윤에게 새로운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강지훈과 한유라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볼 생각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욕망과 이익으로 얽혀 있을 뿐이었다. 작은 균열만 만들어준다면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할 것이 분명했다. 유나는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 작은 씨앗을 어디에 어떻게 심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유나의 편이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완벽한 계획은 인내를 필요로 했다. 그녀는 매일 밤 수집한 정보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추며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강지훈의 횡령 증거, 한유라의 약점, 그리고 태양그룹의 비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폭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탄의 기폭장치는 오직 그녀만이 쥐고 있었다. 어느덧 그녀의 해외 계좌에는 상당한 금액의 자금이 쌓였다.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었다. 이제 물리적인 탈출을 위한 준비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녀는 포르투갈의 작은 해안 마을에 있는 아담한 집을 엘리나 김의 이름으로 계약했다. 인터넷을 통해 본 그 집은 따스한 햇살과 푸른 바다가 보이는 서울의 차가운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곳이었다. 그녀는 가끔씩 먼 미래를 상상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그곳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롯이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 그 상상은 그녀에게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낼 힘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짓밟힌 자신의 존엄을 위해 이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다. 어느 늦은 밤 그녀는 마침내 강지훈의 개인 금고를 열 방법을 알아냈다. 그가 가장 아끼는 골프 클럽 세트에 시리얼 넘버와 처음으로 $1,000,000를 벌었던 날짜의 조합이었다. 역시나 그의 오만함과 자기애가 가득 담긴 비밀번호였다. 금고 안에는 예상대로 차명계좌의 목록과 비밀장부, 그리고 태양그룹과 맺은 이면 계약서들이 들어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유나는 소형 스캐너를 이용해 모든 문서들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로써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의 날짜를 정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조용히 금고 문을 닫았다. 강지훈은 자신의 가장 내밀한 비밀이 적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터였다. 이제 그녀는 폭풍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밤 서윤아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그것은 안도의 잠이 아니었다. 전쟁을 앞둔 장수가 모든 전략을 완성하고 맞이하는 고요한 휴식에 가까웠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눈을 떴다. 슬픔과 분노의 미세한 떨림은 사라지고 오직 강철 같은 결의와 얼음 같은 평정심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이제 수집과 분석의 단계는 끝났다. 실행의 시간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강지훈의 부패한 제국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인물 관계도를 그려나갔다. 강지훈은 성공을 위해 많은 이들을 짓밟고 배신했다. 그들 중에는 분명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이가 있을 터였다. 윤아의 시선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최민준. 몇 년 전까지 진성건설의 재무팀장이었던 남자였다. 최민준은 업계에서도 소문난 실력자이자 대쪽 같은 원칙주의자였다. 그는 강지훈의 편법적인 회계 처리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었고 결국 부당하게 회사에서 쫓겨났다. 강지훈은 그에게 횡령 누명까지 씌우려 했지만 최민준이 워낙 깨끗했기에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이후 그는 작은 회계법인을 차려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윤아는 그가 바로 자신이 찾던 사람임을 직감했다. 그는 명예를 잃었고 정의에 대한 갈증이 누구보다 클 것이었다. 윤아는 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보안이 유지되는 변호사를 통해 내부 고발자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접촉했다. 약속은 며칠 뒤 인적이 드문 외곽의 한적한 찻집에서 이루어졌다. 윤아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최민준을 기다렸다. 몇 년 만에 보는 그의 얼굴에는 세상에 대한 피로와 냉소가 어려 있었다. 최민준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윤아를 마주했다. 윤아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그 안에는 강지훈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초기 단계의 증거 일부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을 철저히 숨기고 오직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부 고발자의 목소리로 말했다. 진성건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모두가 공멸할 겁니다. 최민준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태블릿 속의 자료를 확인할수록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전문가였다. 자료가 조작되지 않은 진짜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그가 몇 년 전 그렇게 막으려 했던 그러나 막지 못했던 부패의 증거였다. 윤아는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팀장님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최민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찻잔 속의 소용돌이를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강지훈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자료는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작은 균열이 될 수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무엇을 원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결의가 느껴졌다. 거미줄에 첫 번째 동맹이 걸려든 순간이었다. 동시에 윤아는 강지훈과 한유라의 관계에 균열을 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신뢰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대포폰을 이용해 연예부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를 했다. 제보 내용은 강지훈의 외도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훨씬 더 교묘한 것이었다. 진성건설 강지훈 대표 최근 스위스 비밀 경매에서 50억 원 상당의 블루 다이아몬드를 낙찰. 선물 상대는 베일에 쌓여 있어 궁금증 증폭. 이 기사는 사교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한유라는 당연히 그 다이아몬드가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강지우는 다이아몬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녀는 은근히 떠보았지만 그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뗐다. 질투와 소유욕이 강한 한유라는 의심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혹시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 몰래 다른 사업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유나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잔잔했던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유나의 밤은 더욱 바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디지털 폭탄을 제조하는 데 몰두했다. 그녀는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여러 개의 꾸러미로 나누었다. 강지훈의 횡령과 비자금 내역은 검찰청 금융범죄수사팀으로, 그의 추악한 사생활과 탈세 혐의는 여러 언론사로, 그리고 태양그룹과 관련된 부분은 태양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대양그룹의 법무팀으로 보내질 것이었다. 각각의 꾸러미는 받는 대상에 맞춰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를 타격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되었다. 그녀는 여러 개의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예약 발송 기능을 설정했다. 모든 이메일은 특정 날짜,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발송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데드맨 스위치를 설치했다. 만약 그녀가 24시간 이상 자신의 비밀 서버에 접속하여 타이머를 리셋하지 않으면 모든 이메일이 즉시 발송되는 시스템이었다. 이것은 강지훈이나 태양그룹이 만약의 경우 자신을 해치려 할 때를 대비한 생명보험이자 계획의 마지막을 장식할 화려한 불꽃이었다. 거미줄은 점점 더 촘촘하고 정교하게 엮여갔다. 최민주는 외부에서 진성건설의 재무구조를 분석하며 유나가 제공한 자료의 신빙성을 높여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분석 자료를 만들어냈다. 유나는 그의 보고서를 받아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외부의 공격수까지 준비된 셈이었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유나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계속했다. 그녀는 지훈의 아침 식사를 챙겼고 그의 넥타이를 매주었으며 저녁에는 피곤한 그를 위해 따뜻한 욕조를 준비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강지훈은 아내의 다정함에 안도하며 자신의 비밀스러운 생활이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함정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던 지훈이 불쑥 말했다. 요즘 당신 어딘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더 편안해 보인다고 할까? 유나는 심장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가요? 아마 당신 사업이 잘 풀려서 저도 마음이 놓여서 그런가 봐요. 그녀의 대답에 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는 유나를 자신의 성공을 비추는 거울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스스로가 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과거의 그녀는 사랑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세상은 오직 목표와 수단, 그리고 아군과 적군으로 나뉠 뿐이었다. 그녀는 때때로 이런 자신의 모습에 섬뜩함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상처로 얼룩졌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면 이 길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변화였다. 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찍었던 사진들, 주고받았던 편지들, 그리고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까 생각했지만 그것은 너무 감정적인 처사였다. 대신 그녀는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아 창고 깊숙한 곳에 봉인했다. 과거의 서윤아는 그 상자 안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또한 집안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다.
남편이 자신 몰래 설치해둔 감시 카메라나 도청 장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녀는 전문가를 고용해 집안 전체를 스캔했고 다행히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녀를 너무나도 얕보고 있었기에 감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오만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었다. 며칠 후 최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모든 분석 보고서가 완성되었으며 이제 그것을 터뜨릴 시기만 정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윤아는 마침내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최민준에게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폭풍을 일으키기 전 그녀에게는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있었다. 그것은 바로 강지훈과의 마지막 만찬이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가장 완벽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준비해야 했다. 서윤아의 하루는 정교하게 짜인 각본처럼 흘러갔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남편의 건강을 고려한 식단을 준비하고 8시면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와 넥타이를 골라주었다. 강지훈이 집을 나서면 그녀는 하우스키퍼에게 오늘의 할 일을 지시하고 정원을 가꾸거나 필라테스로 몸을 단련했다. 그녀의 일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우아함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도 이 완벽한 아내의 가면 뒤에 거대한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연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섬세해졌다. 그녀는 강지훈과의 대화에서 더 자주 미소를 지었고 그의 농담에 더 크게 웃었다. 심지어는 먼저 애정 표현을 하기도 했다. 낯선 변화에 강지훈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내 아내가 다시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의 매력이 아내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았다고 착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윤아에게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강지훈은 중요한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하겠다고 통보했다. 진성건설의 재투자를 결정할 대형 투자사의 대표와 건설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윤아에게 최고의 만찬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하며 그녀의 사교적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아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적들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마지막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만찬 당일 펜트하우스는 윤아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셰프가 주방을 책임졌고 거실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윤아는 기품 있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았다. 그녀의 우아한 미소와 지적인 대화는 무거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손님들은 금세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완벽한 안주인이었다. 식사가 무르익자 남자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로 흘러갔다. 투자사 대표가 강지훈을 칭찬했다. 강 대표님의 사업 수완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진성건설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다니 그 비결이 뭡니까? 강지훈은 와인잔을 들며 거만하게 웃었다. 비결이랄 게 있겠습니까? 정직한 경영과 끊임없는 혁신, 그것뿐입니다. 그의 말에 윤아는 속으로 냉소를 보냈다. 정직이 아니라 횡령과 사기겠지. 국회의원은 강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강 대표 같은 유능한 기업인이 있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뒤에서 든든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윤아는 국회의원의 손목에 채워진 값비싼 시계를 보았다. 저 시계는 몇 달 전 진성건설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이었다. 뇌물로 맺어진 그들의 추악한 유대관계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윤아는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며 미소로 말했다. 모두 남편이 유능한 덕분이죠. 저는 그저 집에서 조용히 내주할 뿐인걸요. 그녀의 겸손한 말에 남자들은 감탄하며
현모양처라고 칭찬했다. 그녀는 그들의 위선을 감상하며 자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에 안도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추락할 낭떠러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이 서재에서 시가를 피우며 그들만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유나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한유라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저녁에도 바쁜가 보네. 내 전화도 안 받고. 그녀의 메시지에는 짜증과 투정이 가득했다. 최근 들어 부쩍 예민해진 그녀였다. 유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자신이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그 시각 한유라는 청담동의 한 고급 배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며칠 전 보았던 다이아몬드 기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강지훈은 끝까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잡아댔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남자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파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 문제였다. 그녀는 강지훈을 더욱 강하게 올가맬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유나를 끌어안았다. 오늘 정말 최고였어. 당신 덕분에 일이 아주 잘 풀릴 것 같아.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듯 했다. 그는 아내의 가치를 오직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서만 평가했다. 그에게 유나는 아름답고 유능한 비서이자 집안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하우스키퍼,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좋은 장식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유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 도취해 아내가 자신만의 거대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는 침실로 향하며 유나에게 말했다. 피곤하군. 먼저 들어가서 쉴게. 그의 뒷모습을 보며 유나는 생각했다. 당신이 편히 쉴 수 있는 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유나는 홀로 거실에 남았다. 화려했던 파티의 흔적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자신의 결혼 반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는 한때 그녀에게 사랑과 행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차가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반지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과거에 서유나와 완벽하게 작별을 고하는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목표의식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자신의 비밀 서버에 접속해 숨겨두었던 디지털 캘린더를 열었다. 그녀는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확인하고 마침내 결전의 날을 정했다. 그녀는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정확히 2주 후의 날짜를 클릭했다. 그날은 그들의 10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다. 강지훈은 아마도 성대한 파티를 열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할 터였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그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생각이었다. 그녀는 날짜 위에 심판의 날 D-Day이라고 입력했다. 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14일 후 완벽한 아내의 가면은 벗겨지고 심판의 여신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쳤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배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동맹을 만들고 적들을 교란시키기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다.
이제 마지막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연극의 감독이자 주연 배우였으며 마지막에는 유일한 관객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강지훈과 한유라 그리고 그들의 부패한 세계는 사라져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이 되찾아야 할 정의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와인잔에 붉은 와인을 따랐다. 마치 그들의 파멸을 축복하는 피의 축배처럼 보였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어둠 속의 도시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건배 당신들의 끝을 위하여 심판의 날까지 남은 시간은 2주. 서윤아의 모든 행동은 이제 마지막 퇴로를 확보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녀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증발이었다. 강지훈과 태양그룹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자신을 추적할 것을 대비해 그녀는 세상에 존재했던 서윤아라는 인물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엘리나 김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려 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져야 하는 고도의 퍼즐과도 같았다. 그녀의 첫 번째 행보는 포르투갈의 해안마을 아제냐스. 두 마을에 위치한 작은 집의 계약을 마무리 짓는 것이었다. 모든 절차는 엘리나 김의 이름으로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현지 변호사와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돈과 완벽한 서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며칠 후 그녀는 대리인으로부터 디지털 등기 관리증과 집의 상세한 사진, 그리고 현관 열쇠가 보관된 은행 금고의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받았다. 사진 속의 집은 그녀가 지금껏 살아온 삶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하얀 벽과 파란 지붕을 가진 아담한 2층 집 창문 너머로는 드넓은 대서양이 펼쳐져 있었다. 차갑고 인공적인 펜트하우스와는 달리 그곳에는 따스한 햇살과 자유로운 바람의 향기가 가득했다. 그 집은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었다. 그녀가 되찾을 새로운 인생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곳에서의 평온한 미래를 그렸다.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 골든 리트리버 레오였다. 그녀는 절대 러를 버려두고 갈 수 없었다. 레오는 그녀의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애정과 위로를 준 존재였다. 그녀는 국제 반려동물 운송 전문 업체에 연락해 가장 안전하고 빠른 VIP 서비스를 신청했다.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수많은 건강 검진과 서류 작업 그리고 포르투갈 현지의 검역 절차까지 통과해야 했다. 유나는 하우스키퍼와 강지훈에게 레오가 몇 주간 최고급 훈련소에 위탁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둘러댔다. 강지훈은 계획에 쓰는 돈을 아까워했지만 유나의 완벽한 아내 연기에 만족하고 있었기에 군말 없이 허락했다. 그녀는 레오의 이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엘리나 김의 이름으로 준비했다. 레오는 서울을 떠나 독일의 경유지를 거쳐 그녀보다 먼저 포르투갈의 새집에 도착해 현지 펫시터의 돌봄을 받게 될 것이었다. 이제 그녀 자신의 탈출을 위한 물리적인 준비를 할 차례였다. 그녀는 도주용 가방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급하게 챙긴 물건들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필수품만이 담겨 있었다. 추적이 불가능한 클린 노트북과 여러 개의 대포폰 그녀의 암호화폐 자산이 담긴 하드웨어 월렛, 그리고 엘리나 김의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과 국제 운전 면허증, 약간의 현금과 위급 상황을 위한 비상약품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옷이나 보석 같은 사치품은 단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챙긴 사적인 물건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만년필 하나뿐이었다. 강지훈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가방은 미래를 위한 것이었지 과거를 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서윤아라는 존재를 디지털 세계에서 지우는 작업도 병행되었다. 그녀는 D-Day에 맞춰 자동으로 실행될 스크립트를 코딩했다. 그녀가 한국을 떠나는 순간 이 스크립트는 그녀의 모든 개인 컴퓨터와 클라우드 계정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파괴하고 그녀가 가입했던 모든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탈퇴 처리를 진행할 것이었다. 그녀의 SNS 계정 이메일, 온라인 쇼핑 기록 등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터였다. 디지털 자살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의 행방을 쫓을 때 사용할 만한 모든 단서들을 미리 차단했다. 그녀의 친구 관계, 자주 가던 장소, 취미 활동 등.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의도적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일상 패턴에 미묘한 변화를 주었다. 그녀의 증발이 최대한 미스터리하게 보이도록, 그래서 경찰의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대비했다. D-Day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녀는 최민준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모든 자료가 담긴 선물이 내일 중으로 팀장님께 배송될 겁니다. 제가 신호를 드리면 약속된 언론인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최민준은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몸조심하십시오. 짧은 통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굳건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 다음 날 려를 데리러 운송업체의 차량이 도착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려를 힘껏 끌어안았다. 려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괜찮아, 려. 우리 곧 다시 만날 거야. 아주 멋진 곳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다. 자신을 믿어주는 유일한 존재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은 그녀의 강철 같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별은 잠시뿐이다. 더 큰 자유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빛났다. 이제 그녀를 이 땅에 묶어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퇴로는 완벽하게 확보되었다. 남은 며칠 동안 그녀는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쓴 채 마지막 연극을 끝마치기만 하면 되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몰디브 여행을 예약했다며 유나에게 비행기 표를 내밀었다. 그는 아내를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나에게 그것은 악마의 초대장처럼 보였다. 어머, 정말요. 너무 기뻐요, 여보. 그녀는 활짝 웃으며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여행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당신은 몰디브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그녀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결전의 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지만 그 평온함의 이면에는 폭풍을 예고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윤아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될 작은 파문이 거대한 해일을 일으켜 강지훈의 세계를 집어삼킬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릴 시간이었다. 그녀는 최민준에게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신호는 단순했다. 날씨가 좋네요라는 평범한 문자 메시지. 하지만 그것은 작전 개시를 알리는 암호였다. 최민준은 신호를 받자마자 유나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이 작성한 진성건설의 탈세 의혹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들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를 무너뜨릴 비수가 들려 있었다. 그가 만난 사람은 경제부 기자들 사이에서 독사라고 불리는 김영호 기자였다. 그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끈질김과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강직함으로 유명했다.
최민주는 자신이 전직 재무팀장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양심 선언을 하는 형식으로 보고서를 건넸다. 보고서는 진성건설이 최근 완공한 강남의 한 랜드마크 빌딩 건설 과정에서 저지른 대규모 탈세 정황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 김영호 기자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 기사가 아니었다.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칠 수 있는 거대한 특종의 냄새가 났다. 그는 최민준에게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최민준은 윤아가 미리 준비해준 시나리오대로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조건으로 모든 자료의 출처가 자신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윤아는 철저히 그림자 뒤에 숨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주요 일간지에 경제면 한쪽 구석에 작지만 날카로운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진성건설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 전직 간부 양심선언 파장 예고. 아직은 작은 불씨에 불과했지만 윤아는 알고 있었다. 이 불씨가 곧 거대한 화염으로 번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뉴스 채널을 틀어놓았다. 오전 10시가 되자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났다. 진성건설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아직 반신반의했지만 위험을 감지한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구겨 던지며 불같이 화를 냈다. 최민준, 이 배신자 새끼가 당장 법무팀과 홍보팀 소집해 저 기사 쓴 기자놈이랑 최민준 싹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려. 그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당황이나 두려움보다는 귀찮은 벌레를 처리하려는 듯한 짜증이 더 컸다. 그는 이 정도의 위기는 돈과 권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즉시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언론사 간부들에게 압력을 넣어 후속 기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의 빠르고 능숙한 대처에 사건은 금방이라도 묻혀버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윤아는 강지훈의 모든 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언론을 막으면 더 큰 힘이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국가 권력. 김영호 기자는 기사를 내기 전 국세청의 관련 자료를 미리 넘겨두었던 것이다. 오후가 되자 국세청은 진성건설에 대한 탈세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조만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단순한 의혹이 조사 대상이 되는 순간 진성건설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세무조사는 기업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조사를 막으려 했지만 여론이 이미 등을 돌린 후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강지훈에게 윤아는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기사 봤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아내의 위로에 잠시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는 윤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별거 아니야. 최민준, 그 자식이 앙심을 품고 벌인 짓이야. 곧 해결될 테니 걱정 마. 그는 아내가 이 복잡한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윤아는 그의 품에 안겨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보안팀이 최민준의 배후를 캐기 시작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려야 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또 다른 대포폰을 이용해 강지훈의 보안팀장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내용은 이러했다. 최민준의 배후는 진성건설과 경쟁 관계에 있는 대형건설이다.
대형 건설이 최민준을 매수해 진성을 흔들려는 것이다. 이메일 안에는 그럴듯하게 조작된 몇 개의 증거 파일도 첨부되어 있었다. 대형 건설과 최민준이 비밀리에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 사진과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는 가짜 통화 기록이었다. 완벽한 연막이었다. 예상대로 강지훈의 보안팀은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들은 모든 의심을 대형 건설로 돌리고 엉뚱한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지훈 역시 자신의 경쟁사가 벌인 비열한 짓이라며 분노했고 최민준의 배후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유나는 철저하게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이 소식은 한유라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짜증을 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까지 심기가 불편하시잖아. 빨리 해결 못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지훈에 대한 걱정은 단 1%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른 것에 대한 불만뿐이었다. 가뜩이나 머리가 복잡했던 강지훈은 그녀의 투정에 폭발하고 말았다.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몰라. 좀 조용히 기다려줄 수 없어.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격렬하게 다투었다. 유나가 던진 작은 돌멩이는 이제 강지훈의 사업뿐만 아니라 그의 비밀스러운 연애 관계에도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서로를 감싸주기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날카롭게 대립했다. 그들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허약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성공적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릴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강지훈이 숨겨놓은 더 많은 비리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다. 물론 그는 어떻게든 막아내려 발버둥 칠 테지만 유나는 그의 모든 퇴로를 미리 차단해 놓았다. 그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움직일수록 더욱더 올가매질 뿐이었다. 유나는 조용히 다음 도미노가 넘어질 순간을 기다렸다. 유나가 계획한 대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는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월요일 아침 평온해야 할 진성건설의 로비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는 일사불란하게 회사의 모든 자료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겁에 질린 채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회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진 후 거대한 파도가 마침내 강지훈의 성을 덮치기 시작한 것이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핏기 가신 얼굴과 떨리는 손끝은 그의 내면에 휘몰아치는 공황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세무조사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회사를 뿌리째 뒤흔들 작정으로 달려든 저인망식 수사였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질렀다. 그의 첫 번째 실수는 바로 그 공황 상태에서 나왔다. 그는 조사관들이 도착하기 직전 비서에게 자신의 개인 컴퓨터와 회사의 메인 서버에서 가장 민감한 자료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조사관들은 이미 모든 전산망을 통제하고 있었고 그의 증거인멸 시도는 실시간으로 포착되었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었고 그에게 씌워질 혐의에 증거인멸 교사라는 죄목을 하나 더 추가하는 멍청한 짓이었다. 강지훈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배신자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지 자신에게 쓴소리를 몇 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20년 지기 부사장을 해고했다. 또한 자신의 통화가 도청당하고 있다며 사무실의 모든 전자기기를 교체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였다.
그의 제국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리더 스스로의 불신과 공포로 인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불안은 집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어느 날 밤 그는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유나에게 시비를 걸었다. 당신은 팔자도 좋군. 남편이 밖에서 죽어나가는데 태평하게 책이나 읽고 있고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자기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풀이하고 있었다. 유나는 조용히 책을 덮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힘들겠네요.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당신은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녀의 위로는 오히려 그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었다. 그는 그녀의 평온함이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와인잔을 벽에 던져 박살내며 소리쳤다. 네가 뭘 알아? 한편 진성건설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은 태양그룹에도 즉시 보고되었다. 한유라의 아버지인 한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문을 구겨 던지며 노발대발했다. 그는 강지훈을 유능한 사냥가의 정도로 생각했지 자신의 집안에까지 불똥을 튀게 할 골칫덩거리로 여긴 적은 없었다. 그는 즉시 한유라를 호출했다. 그의 앞에는 더 이상 사랑스러운 막내딸이 아니라 가문의 명성에 흠집을 낸 죄인이 서 있었다. 이게 다 무슨 꼴이냐. 저런 근본도 없는 놈과 어울려 다니더니 결국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한 회장의 질책에 한유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 역시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강지훈을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한 회장은 냉정했다.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간 우리까지 불길에 휩싸일 수 있다. 당분간 그놈과는 연락도 하지 마라. 그는 이미 강지훈이라는 카드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양그룹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그들은 정관계에 구축해놓은 인맥을 총동원하여 국세청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수사를 축소시키거나 최소한 태양그룹과 관련된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다. 하지만 유나는 이들의 움직임까지 모두 계산에 넣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움직임이 시작되자마자 그녀는 또 다른 익명의 제보를 검찰에 흘렸다. 제보 내용은 진성건설의 비자금 일부가 태양그룹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정황에 대한 것이었다. 그 안에는 유나가 강지훈의 비밀 금고에서 찾아낸 이면 계약서의 사본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결정적인 한 방에 태양그룹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밀었던 손이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궁지에 몰린 것은 한유라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의 냉담한 반응과 강지훈의 몰락 가능성에 그녀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으며 닥달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어. 책임져.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를 탓하며 물어뜯는 아귀 다툼으로 변질되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서윤아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마치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통해 죄인들의 발악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그들의 모든 혼란스러운 움직임은 사실 그녀가 몇 주 전에 그려놓았던 설계도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에 불과했다. 그녀는 지휘자였고 그들은 그녀의 악보에 맞춰 파멸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D-Day가 닷사의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오후 마침내 결정적인 뉴스가 보도되었다. 국세청 조사팀이
강지훈이 삭제하려 했던 서버의 데이터를 복원하는데 성공했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횡령 장부를 발견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제 사건은 단순 탈세 혐의가 아니라 특수경제범죄 가중첩, 얼법상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전환되어 검찰로 이첩될 것이라고 했다. 죄인들을 옥죄던 올가미가 마침내 그들의 목에 단단히 걸리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결전의 날 하루 전. 그날은 서윤아와 강지훈의 10번째 결혼기념일이었다. 하지만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는 축하의 분위기 대신 질식할 듯한 침묵과 절망의 기운만이 감돌았다. 검찰 수사로 전환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된 이후 강지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야심만만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겁에 질린 짐승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변호사와 통화를 하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사는 이미 전문 경영인에게 임시로 맡겨진 상태였고 그는 사실상 출근 정지 상태였다. 믿었던 동료들은 등을 돌렸고 도움을 청했던 정관계 인사들은 그의 전화를 피했다. 한유라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그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성에 갇힌 것이다. 저녁이 되자 유나는 조용히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초췌한 몰골의 남편을 바라보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 거 잊지 않았죠? 이런 날일수록 더 힘을 내야 해요. 제가 당신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으로 저녁상 차려놓았어요. 오랜만에 우리 둘이 오붓하게 식사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강지훈은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기념일 저녁이라니. 하지만 그는 거절할 기력조차 없었다. 아니, 어쩌면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변치 않고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아내의 존재가 마지막 동아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유나를 따라 식탁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신혼 시절 작은 빌라에 살 때 유나가 자주 해주었던 된장찌개와 갈치구이가 차려져 있었다. 익숙한 음식 냄새에 강지훈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잠시 풀렸다. 그는 자리에 앉아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유나는 그의 잔에 와인을 채워주며 미소 지었다. 힘들겠지만 다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녀의 위로는 진심처럼 들렸다. 강지훈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한 속내를 드러냈다. 모르겠어.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이.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슬퍼할 뿐이었다. 유나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변명, 그의 자기 연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까지도. 그녀는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그의 말이 아무런 울림도 만들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지훈은 이미 와인 2병을 혼자서 비운 상태였다. 그는 취기 어린 눈으로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당신이라도 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야.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당신만은 날 믿어주지. 그 말은 유나의 계획에 대한 가장 완벽한 찬사이자 그의 어리석음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였다. 유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전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강지훈은 지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식탁 위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유나는 그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집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자신이 지난 몇 주간 준비해온 마지막 선물을 꺼냈다. 그것은 차가운 금속 케이스에 담긴 검은색 외장 하드디스크였다. 그 안에는 강지훈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검찰과 언론에 넘길 자료와는 조금 달랐다. 여기에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치명적인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었다. 강지훈과 한유라가 한남동 아파트에서 밀회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 그들의 저속한 대화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지난 2년간의 모든 불륜 행적을 정리한 타임라인까지. 이것은 법적인 심판 이전에 한 남자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한때 그의 왕국이었던 그곳은 이제 곧 그의 무덤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한가운데에 외장 하드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이 며칠 전에 서명해둔 이혼 서류를 겹쳐 놓았다. 어떤 편지도 어떤 설명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증거와 법적인 이별 통보 그것뿐이었다. 침묵은 그 어떤 저주보다도 더 강력하고 잔인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모든 것을 마친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떤 미련이나 감상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탈출할 감옥의 구조를 확인하는 감시자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모든 것을 훑어볼 뿐이었다. 거실의 대형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강지훈의 아내 서윤아는 없었다. 낯선 이름과 새로운 삶을 앞둔 이름 없는 한 여자만이 서 있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지난 10년간의 삶이 담긴 이 거대한 공간에 그녀가 가져가는 것은 오직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의 디지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윤아의 과거는 그 문 안쪽에 완벽하게 봉인되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그녀는 로비를 빠져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미리 불러두었던 택시의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택시는 서울의 잠든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려나갔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자신이 두고 온 시한폭탄이 터질 순간을 상상했다. 이제 진짜 게임의 끝이 시작될 것이다. 서윤아가 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그녀의 과거는 지상에 남겨졌다. 창문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들은 마치 그녀가 버리고 떠나는 낡은 기억의 편린들처럼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나 김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진 여권을 손에 쥔 채 그녀는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갈 뿐이었다. 그녀의 증발은 그렇게 소리 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시작되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펜트하우스에서는 강지훈이 지독한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그가 몸을 일으켰을 때 집안은 불길할 정도로 고요했다. 평소 같으면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유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유나야. 그는 목이 쉬어 갈라지는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텅 빈 집안에 그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메아리 쳤다.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비틀거리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침실, 드레스룸, 거실, 그 어디에도 유나의 흔적은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의 온기가 사라져 있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서재의 열린 문틈으로 향했다. 그는 홀린 듯 서재로 들어섰고
자신의 거대한 책상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낯선 물건을 발견했다. 검은색 외장 하드, 그리고 그 위에 놓인 하얀 서류 봉투.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그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두 글자 이혼이라고 적힌 서류였다. 아내의 서명란에는 이미 단정한 필체의 서명이 끝나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다. 아내가 떠났다. 왜 어째서 그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외장 하드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첫 번째 파일의 내용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파괴해버렸다. 화면 가득 펼쳐진 것은 자신과 한유라의 미루의 사진들이었다. 그들이 비밀 아파트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 요트 위에서 웃고 있는 모습, 심지어는 침대 위에서의 은밀한 모습까지. 누군가 오랫동안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소름 끼치는 사실과 함께 아내의 배신이라는 생각에 그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폴더를 열자 그 안에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횡령과 배임의 증거 자료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 순간 강지훈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아내의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심판이었다.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단 한 번도 보낸 적 없었던 언제나 순종적이고 현명했던 아내. 그가 자신의 가장 큰 성공의 증거이자 가장 아름다운 장식품이라고 여겼던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그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얕보았던 사람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가 충격과 공포로 몸을 떨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뉴스 속보 알림이 화면을 뒤덮었다. 진성건설 강지훈 대표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불륜 스캔들. 정재계 뒤흔들 게이트로 번지나. 그의 얼굴과 한유라의 얼굴이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유나가 설정해둔 디지털 폭탄이 정확한 시간에 일제히 터진 것이다. 대표님, 지금 어디십니까?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변호사의 다급한 외침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지훈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그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폭발의 여파는 태양그룹에도 미쳤다. 한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강지훈과 한유라의 스캔들뿐만 아니라 태양그룹의 비자금까지 연루되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강지훈을 감싸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니, 이제는 꼬리를 잘라내야만 했다. 그는 즉시 홍보팀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강지훈 대표의 개인적인 비리에 태양그룹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우리 역시 피해자라는 내용이었다. 한유라는 자신의 방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기자들의 전화로 불이 났고 집 밖은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숙하라며 불호령을 내렸다. 그녀가 믿었던 돈과 권력은 이 거대한 스캔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그녀는 사랑했던 남자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화려했던 인생,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한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취리 국제공항의 환승 라운지에서 엘리나 김은 태블릿 PC를 통해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강지훈의 초라한 모습,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한유라의 위선적인 얼굴, 그리고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태양그룹의 뻔뻔한 공식 입장까지. 그녀가 연출한 연극은 완벽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기쁨도 슬픔도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고요한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태블릿 PC의 전원을 끄고 인터넷 접속에 사용했던 현지 유심칩을 부러뜨려 휴지통에 버렸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볼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목적지인 리스본행 비행기의 탑승 게이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자유로웠다. 증발은 완벽했고 폭발은 성공적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포르투갈의 작은 해안 마을 아제냐스 두 마르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절벽 위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골목마다 묻어나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 그리고 언덕을 따라 늘어선 파란 지붕의 집들. 그곳에서 엘리나 김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펜트하우스의 기억은 이제 아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하루는 이른 아침 충성스러운 골든 리트리버 레와 함께 해변을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옷이나 하이힐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다. 편안한 리넨 셔츠와 맨발에 닿는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이 그녀에게는 더 큰 사치였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과 포르투갈어로 소박한 인사를 나누었고 작은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과 해산물을 사며 저녁 메뉴를 고민했다. 그녀는 작은 재무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하지만 거대 기업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위험한 투자를 분석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고객은 대부분 마을의 작은 상점 주인이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젊은 예술가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그들의 꿈을 돕는 일에서 과거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윤아가 아니었다. 과거의 기억과 아픔을 모두 짊어진 채 그녀는 엘리나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웃음을 되찾았고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 절벽 위 작은 집의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 레오의 털을 쓰다듬으며 노을을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기적과도 같았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단골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 뉴스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다. 메인 화면 한쪽에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기사를 클릭했다. 그것은 강지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기사였다. 과거의 망령이 그녀의 평온한 일상에 마지막으로 노크를 하고 있었다. 기사의 내용은 간결했다. 강지훈은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던 거물이었던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수감자라는 초라한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기사 말미에는 태양그룹과 한유라의 근황도 짧게 언급되었다. 태양그룹은 오너 리스크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한유라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된 채 조용히 해외로 떠났다고 했다. 엘리나는 기사를 끝까지 읽고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통쾌, 함도, 복수심의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안도감, 그리고 즐겼던 과거와의 인연이 마침내 완벽하게 끊어졌다는 해방감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과거의 희미한 얼룩일 뿐이었다. 그녀는 카페를 나와 해안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마치 과거의 모든 소음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서윤아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사랑을 믿었고
헌신했으며 그 대가로 처절하게 배신당했던 여자. 그 여자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그녀는 그 여자의 아픔과 분노를 대신 짊어지고 그녀를 위해 정의를 실현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편안히 놓아줄 수 있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일부를 죽여야 했고 차가운 복수의 화신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짓밟힌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자유와 평화를 얻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테라스의 이젤 앞에 섰다. 그녀는 최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얀 캔버스 위에 푸른 바다와 붉은 노을,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갈매기를 그리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치유의 과정이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다. 모든 어둠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새로운 새벽을 맞이한 레오가 그녀의 발치에 다가와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몸을 숙여 러의 등을 따뜻하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입가에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충실한 친구가 있었고 사랑하는 집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있었다. 저녁 노을이 대서양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엘리나는 붓을 내려놓고 레오와 함께 그 장엄한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의 새로운 새벽은 그 어떤 때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